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10중 8구.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액트지오 기자회견에서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제 제가 유망성을 이제 높게 판단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즉슨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했지요. 지금까지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유정에서 저희가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액트지오는 한국석유공사의 데이터를 바꿔서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 20%에 도달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자가 다른 기관의 분석을 의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석유공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냐? 자료 해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자료를 놓고 같이 디스커션을 한다면 유사한 결론을 낼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석유공사의 자체 과정은 제대로 됐을까요? 어느 석유회사도 이런 평가를 여러 군데 맡기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자기 회사 기술진들로 평가를 하고 그거 자체로 진행을 합니다.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다른 데 자꾸 돌린다는 것은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문을 했다는 지질자원연구원 측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내 검증단 자문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액트지오나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어떤 로 데이터, 그래서 탄성파 자료라든지 물리검증 자료로 저희가 직접 해석을 해서 각각의 어떤 탐사 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액트지오하고 석유공사가 각 도출했던 탐사 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자문단은 저희 지질자원연구원에 속해 있는 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내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참여하셨습니다. 개인적 자격은 무엇이고 분석한 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분석했다는 건 또 뭘까요? 자, 이미 이 사안은 천공 발언 이슈가 되었지요.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찾다가 문서에 나오는 박공우라는 이름이 왠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서 확인해봤더니 검찰수사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박공우 씨가 맞네요. 작년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고 하는데 하필 이분이 임명된 뒤에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했네요. 참 묘합니다. 이어 대왕고래 이전에 방어가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석유공사는 울릉분지에서 본격적인 시추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시추를 발표하지는 않았고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추 중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시추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감사를 벌여서 조치 요구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후 평가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어가 이랬는데 대왕고래는 괜찮을까요? 게다가 왜 대통령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검증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일에 나서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방어로부터 교훈을 얻고 대왕고래는 추진하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뜬금없는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국정브리핑 하루 만에 돌출한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의문점이 너무도 많다. 일개 컨설턴트가 무슨 자격으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가? 초대한 건가? 자발적인 방문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기들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면서 왜 해외 컨설턴트에게 왜 이렇게 중차대한 국사에 브리핑을 맡기는가? 어차피 비밀 준수 조항이 있다던데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자료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정부의 신뢰, 대통령의 신용도를 깎아먹는 내용이 이미 너무 밝혀졌다. 직접 탐사에 투자했던 호주 우드사이드 업체의 철수, 200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무려 17년 동안 조광권 계약을 연장해가며 자체 비용을 탐사에 들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추 탐사뿐 아니라 상업 개발까지 참여하기로 했던 호주의 종합유전 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던 건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을까? 직접 물리 탐사도 안 하고 분석만 했던 일인 액트지오의 컨설팅을 신뢰 가능할까? 산업부는 왜 액트지오에게만 2023년 2월 컨설팅을 주었는가? 2023년 12월 결과를 받고 다른 크로스 체크를 했는가? 수상쩍다. 액트지오는 연간 3천만 매출 업체였다가 70억 수주를 했다는데 그러고도 회사를 팔고 다른 시추 회사를 브라질에 설립하고 또 그 회사를 다시 팔았다. 이건 컨설팅과 시추 비용을 슈킹했다는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시추 비용을 대한민국 혈세로다 투자하겠다면 아무 리스크 없이 슈킹이 가능한 것 아닌가? 산자부는 왜 이런 어리숙한 짓을 해왔으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는가? 개발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이렇게 의문투성이 용역 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빙성을 어디에서 찾나? 해외 투자 업체를 찾지 못하니 이제 국비를 따내고 석유공사 일감을 만들며 혈세 낭비를 하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리 서투르게 넘어가는가? 그러니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넘어간 것이다. 지지율 21% 위기를 넘기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허리라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나? 자칫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쓰는 위험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천공의 작업이라는 루머가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천공의 입을 관리하지 못하는가? 무슨 내막이 있기에 전 국민이 의심을 가진다. 천공이 대체 뭐길래?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의 허술한 내용과 산자부의 미흡한 준비를 볼 때 산자부가 주도한 작업이라기보다 대통령실의 비선라인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짙다. 왜 또 비선라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가? 지긋지긋하다. 오늘 아브레우 기자회견 이후에 또 보겠으나 이렇게 시간 끌고 초점 흐리고 국정 핵심 놓치는 대응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은 기대난망이다. 10%대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원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릅니다.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입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국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 조광권 50%를 확보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만약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볼 것인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 홍보한 액트지오사 예상대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이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세기적 바보 선언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삼성 시가총액 5배의 가치가 있다는 액트지오사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우드사이드사의 예측, 분석, 판단이 엇갈립니다. 어느 회사 판단이 맞을까요?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자, 이러니 석유 나올 가능성보다 초대형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요? 봉지욱 기자는 이건 순전히 기자로서 직감인데 훗날 대형 게이트 사건이 될 것 같다. 일명 영일만 친구들 게이트라고 밝혔습니다. 기묘한 목사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진짜로 파야할 것은 포항 앞바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귓구멍이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규를 들으란 말이다. 이상 느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